나가서 따로 얘기하는 게 예의인 건 알지만 오늘은 좀 바빠서 여기서 그냥 말할게요. 어차피 아버님은 귀가 안 들리시니까 나도 변호사고 내 아들이 누굴 만나는지 어떤 집 딸인지 아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내 아들이랑 헤어져요. 난 아가씨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삼을 수 없어요. 저기 나가서 말씀하시죠. 여기엔 저희 아버지도 계셔서. 어차피 못 들으실 텐데 속전속결로 하죠. 내 아들과 순순히 헤어진다면 그에 대한 단면은 할게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가세요. 저희 아버지 아무리 듣지 못해도 입모양이랑 표정을 보면 다 아세요. 성준 씨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네요. 네, 헤어질게요. 저도 그쪽 같은 분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네요. 감사 표시 필요 없습니다.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오민정 씨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30대의 예비 신부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이 결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타인과 같이 살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결혼이 결정되고 몇 달 동안 준비를 하면서도 때때로 내가 정말 결혼을 하는 게 맞나 하며 실감이 잘 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앞으로의 날들이 설레기도 하면서 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민정 씨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두고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결혼할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한다니.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백하자면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비 신랑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곧 남편이 될 예비 신랑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민정 씨는 그만큼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녀는 그런 아버지를 오랫동안 창피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인이었고 듣지 못하니 말을 하는 것도 어려워 사실상 그녀가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다른 아이들처럼 놀지 못하고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불만을 갖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친구들이 아버지의 장애를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심각할 정도로 딸 바보였고 오민정 씨는 아버지가 자신 없이는 불편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돌아보니 그것은 아버지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표현이었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그녀가 30대를 코앞에 둔 최근이었습니다. 오민정 씨의 아버지는 비록 장애가 있지만 솜씨 좋기로 유명한 사진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청각장애가 있으셨지만 사진 찍는 기술 하나로 가족들의 생계를 거뜬히 책임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도 일찍부터 할아버지의 가게와 기술을 물려받았고 본인 스스로 장애가 있어 세상 어떤 여자가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겠냐는 생각에 결혼도 포기하고 오로지 사진 하나에만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운명처럼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었는데 아버지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엄마는 동네에서 착하고 예쁜 아가씨라고 소문이 자자했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좋아했지만 감히 친해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찍은 사진들을 좋아했고 진원 씨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찍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라는 메모를 남겼는데 그 메모에 그녀의 아버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사실 오민정 씨도 아버지의 사진을 좋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 둘, 셋 하고 사진을 찍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셋을 하기도 전에 이미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진은 별다른 보정 없이도 자연스러운 행복이 묻어났고 아마도 그녀의 엄마가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표현에 따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든 내 엄마에게 마음을 전했어. 라고 했는데 그것이 통했는지 엄마도 그런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민정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누구나 봐도 외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어 결혼을 약속했을 때 외갓집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외갓집은 그때까지 왕래가 없어서 잘 몰랐지만 나름 재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엄마가 그저 외갓집과 비슷한 수준의 집에 시집가서 온실 속 화초처럼 살기를 바랐던 외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보고 대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장 아버지와 헤어지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 라고 하며 엄마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슨 확신이 있었는지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을 강행했고 그 사이에서 오민정 씨가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5살인가 6살 정도였을 때 엄마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왜 아버지랑 결혼했어? 우리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못생기고 뚱뚱해. 민정이는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 엄마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는데 거짓말 아냐. 아버지는 말이야. 웃는 얼굴이 가장 멋있어. 꼭 피터팬 같아. 우리 민정이 피터팬 알아?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피터팬이야. 그 당시 오민정 씨는 동화책을 많이 읽는 어린이라 피터팬을 책에서 봤지만 피터팬은 날씬하고 잘생겼기에 엄마가 말하는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마도 아버지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좋아해서 결혼을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오민정 씨는 어쩔 수 없이 한글을 배우기도 전에 엄마를 따라 수화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은 지금까지도 조용하지만 격렬한 손짓 전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오민정 씨의 엄마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직업이었지만 얼마든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아버지를 선택했고 결혼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려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엄마를 참 좋아했고 칭찬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오민정 씨는 늘 엄마의 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어릴 때 또래 아이들 중에는 짓궂은 아이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종종 귀머거리, 등신, 장애인 딸이라고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아이들을 일일이 이기고 다닐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동네의 작은 싸움 닭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워낙 엄마가 동네에서 인덕이 많았기에 그녀가 더 많이 그 아이들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정 씨는 늘 사과를 받는 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는데 그녀가 엄마 찬스를 너무 남용했던 것인지 엄마가 그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엄마는 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하늘은 그런 엄마를 덜 고생시키고 싶었던 건지 1년의 투병 생활 끝에 그녀의 엄마를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의 유언은 단 하나, 민정 씨에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엄마의 장례식이 있던 날 처음 본 외할머니와 아버지는 민정 씨에게 외갓집에 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며 그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며 불며 그리고 악을 쓰며 아버지와 살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외갓집에 가면 엄마와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오민정 씨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며 아버지와 그리 편안하지 못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되자 유독 고집스러운 아버지와 부딪힐 때마다 오민정 씨는 내가 그때 확 외할머니를 따라갔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말이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때는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던 아버지는 오민정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꼭 이틀은 삐져 있곤 했습니다. 그 이상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실 사진 찍는 기술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마음도 약해서 바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속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민정 씨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2번 큰 사기를 당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기만 한데 집에 사진기 빼고는 돈 되는 건 다 팔 정도였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민정 씨 부녀에게 구세주 같은 고모가 근처로 이사 와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엄마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혼내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게 10대 시절을 보냈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생활을 했기에 오민정 씨는 자신도 결혼은 무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직업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오민정 씨는 엄마의 직업과 비슷한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훌륭한 생각으로 결정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장애인 아버지와 살면서 체득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끝에 결정한 일이 바로 이 사회복지라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엄마의 뜻을 이어간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막상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보니 이 직업이 결코 호락호락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일을 하다 보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약자가 겪는 억울한 일이 많았고 그 중에는 법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쓰고 취업한 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료로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를 무작정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변호사가 지금 그녀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당시 예비 신랑은 변호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의욕이 매우 많았습니다. 오민정 씨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화를 내며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는 무료로 일해주다 보니 오히려 그녀가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밥을 한 번 샀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민정 씨와 예비 신랑은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통 변호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돈도 안 되는 약자의 변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면 기사도 많이 나고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분명 돈이 되는 사건을 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게 참 중독이에요. 돈이 없으면 억울해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저까지 돈을 쫓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억울한 채로 살아야 하니 쉽게 외면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성준 씨는 대단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민정 씨가 더 대단해요. 평생 약자 편에서 일을 하겠다는 결심도 아무나 못해요. 저는 그런 좋은 뜻에서 이 직업을 택한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장애가 있거든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이 일이었어요. 민정 씨는 민정 씨가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따님을 정말 잘 키우셨네요.
오민정 씨는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키워줬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어 갔습니다. 마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민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신 혼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아 내색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상대는 변호사고 자신은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있으니 만약 두 사람 사이가 깊어지면 상처받는 쪽은 자신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한숨 쉬는 날이 많아지자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냐며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아버지에게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육감적으로 딸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수화로 쫄지 말고 고백해. 너는 엄마 닮아서 충분히 예쁘니까 무조건 그놈이 좋아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민정 씨의 속도 모르면서 딸이 드디어 연애를 한다며 혼자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는지 오민정 씨가 퇴근하고 동네를 걸으면 여기저기서 남자친구 잘생겼냐? 고 물어 곤란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녀의 동네는 요즘 보기 드물게 서로가 서로의 이웃이자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와도 오랜 시간 함께한 분들이라 아무리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도 그런 소소한 일들을 공유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소문이 불확실한 그녀의 연애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옆 건물에 있는 기사식당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사 비용을 줄 테니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하며 그녀에게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변호사는 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탁을 했고 그것이 어쩌면 그녀와 예비 신랑을 엮어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하게 되어 무척이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게도 자주 방문했고 옆 건물에 있었던 탓에 민정 씨의 아버지와도 종종 만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둘은 꽤 친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음주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포차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민정 씨가 그곳에 가보니 그녀의 아버지는 물론이고 예비 신랑까지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오민정 씨는 둘을 집으로 데려오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숙취가 덜 깬 얼굴로 오민정 씨에게 수화로 그 남자가 내 남자친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오민정 씨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아버지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부끄러워하기도 하며 웃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오민정 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 예비 신랑으로부터 느닷없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날 포차에서 예비 신랑이 서툰 수화로 그녀의 아버지에게 열심히 연애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예비 신랑에게도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오민정 씨는 싫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20대를 거의 다 보내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결혼까지는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연애는 꼭 하고 싶었던 그녀는 번번이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며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아버지의 장애를 알고 있는 이 남자가 고백을 해 오니 이번엔 뭔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민정 씨는 본격적으로 꿈꾸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바쁘고 서툴렀지만 서로에게 최대한 맞춰가며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애에도 곧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예비 신랑은 오민정 씨보다 5살이 많았고 그 때문에 그의 집에서는 이제 그만 돈이 되지 않는 변호 일은 그만두고 아버지가 있는 로펌에 들어가라는 압력을 넣었습니다. 또한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하라는 압박도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오민정 씨에게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집에 소개하지 못하는 눈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민정 씨는 눈치가 빠른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다 보니 그런 감각이 자연스럽게 길러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묻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얘기를 억지로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짧았고 머지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예비 신랑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이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민정 씨는 모처럼 아버지의 사진관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무작정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민정 씨 맞죠? 나 성준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예비 시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민정 씨보다도 그녀의 아버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나가서 따로 얘기하는 게 예의인 건 알지만 오늘은 좀 바빠서 여기서 그냥 말할게요. 어차피 아버님은 귀가 안 들리시니까. 오민정 씨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변호사고 내 아들이 누굴 만나는지 어떤 집 딸인지 아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내 아들이랑 헤어져요. 난 아가씨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삼을 수 없어요. 저기 나가서 말씀하시죠. 여기엔 저희 아버지도 계셔서. 어차피 못 들으실 텐데 속전속결로 하죠. 내 아들과 순순히 헤어진다면 그에 대한 단면은 할게요. 그 순간 오민정 씨는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눈이 동그래지셨고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듣지 못하니 상관없다는 듯 자신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가세요. 저희 아버지 아무리 듣지 못해도 입모양이랑 표정을 보면 다 아세요. 성준 씨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네요. 네, 헤어질게요. 저도 그쪽 같은 분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네요. 감사 표시 필요 없습니다.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이봐요. 당신이 들리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명심하라고 말하는 거야. 난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의 딸이랑 결혼하는 꼴을 절대 못 보겠어. 아가씨, 한번 생각해봐. 너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애가 무슨 미래가 있겠어? 내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내 아버지한테서 무엇을 기대하겠어? 다들 얘기하더라. 너 같은 애들은 결국 부모를 닮게 돼 있다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더 이상 엮이려 하지 마. 당신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게 끝이야. 내 손자를 내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너희 가족이 얼마나 골칫거리지 몰라? 장애인 아버지와 딸, 한마디로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 내가 마지막 경고하는 거야.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이쯤에서 끝내라. 돈이 필요하면 말해. 그깟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냉담해졌고 오민정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거의 내쫓다시피 예비 시아버지를 가게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가족으로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했던 사람과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내심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화가 난 듯 오민정 씨에게 수화로 다그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혹시 성준이 아버지야? 왜 내가 장애가 있어서 헤어지래?
아버지가 쫓아가서 따질까. 오민정 씨는 아버지의 수화를 보고 더욱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그녀도 결국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쫓아가면 뭐가 해결돼요? 아버지는 못 듣고 말도 못 하잖아요. 됐어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줄 알아요? 처음부터 나 같은 게 무슨 연애를 해요. 그냥 이렇게 혼자 늙어 죽을 거예요. 오민정 씨는 그때 아버지가 몰래 눈물을 훔치던 모습을 잊지 못했습니다. 분명 듣지 못했을 텐데 아버지는 이미 그녀가 한 이야기를 다 아는 듯 잔뜩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오민정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은 예비 신랑은 짐 가방을 싸들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엄마 기일에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갈 줄은 몰랐어.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려. 나 민정이 너 아니면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미 그렇게 다 말씀드렸는데 내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기를 찾아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있잖아. 사실 나도 결혼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했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지. 근데 나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 상처받는 꼴은 못 봐. 그날 당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안 들린다고 면전에서 당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셨어. 사람을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해? 미안해. 우리 아버지도 원래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식 일이니 그러셨겠지.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자. 어차피 이 이상 더 가는 건 상처받는 일밖에는 없는 것 같아. 헤어져. 그 후 민정 씨는 실연의 후유증으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그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일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만에 무려 6kg이나 빠졌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런 그녀가 쓰러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너 그러다 쓰러진다. 쓰러지면 지는 거야. 그럴수록 더 힘내야 해. 라고 걱정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오민정 씨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너 독립해. 이제부터 너도 나도 각자 살자. 너한테 집만 될 바에는 나 혼자 살래. 왜 그나마 있는 가게도 사기당해서 홀랑 날리게. 그리고 아버지가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간단한 볼일조차 나 없이는 못 보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버지는 너한테 보호받는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하는 거야. 내가 보호자라고 무시하지 마. 아버지는 정말 많이 화가 나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가게도 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오민정 씨는 동네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아버지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오민정 씨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아버지 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헤어지자고 말해놓고는 예비 신랑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하던 중이었고 오민정 씨의 전화를 받자 슬리퍼를 거꾸로 신은 것도 모른 채 달려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동원되어 아버지를 찾은 끝에 이발소 아저씨가 아버지를 봤다는 말을 듣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엄마의 납골당에 가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깡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걱정했잖아요. 오민정 씨는 그만 안도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언제 수화를 배웠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민정이랑 꼭 결혼할 거예요. 아버님.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셋은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그날로 예비 신랑은
오민정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비 씨 아버지가 알면 난리가 날 일이었지만 오민정 씨는 왠지 그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난 무렵 예비 씨 아버지는 다시 오민정 씨의 아버지 가게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그때 분명 자기 입으로 우리 애랑 헤어진다고 하지 않았나? 한 입으로 두 말합니까? 왜? 우리가 좀 가진 게 많아 보이니 내 아들 꿰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아버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민정이 우리 집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순진한 놈, 넌 그 말을 믿어.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놈아,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멀쩡하다는 보장이 있나? 이게 다 너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잖아. 그때였습니다. 오민정 씨의 아버지가 주방에서 소금 포대를 가지고 오더니 예비 시아버지를 향해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소금을 피해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에 있던 상자들을 건드려 상자들과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관 앞에 샘플로 걸어두었던 사진 액자들이 가득했고 그게 쓰러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상자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는 상자에서 어떤 여자의 독사진을 꺼내 들고는 이 사진이 왜 설마 우리 집사람 사진을 여기서 찍었나요? 라고 어리나간 듯 말했습니다. 예비 신랑도 사진을 보고 놀란 듯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민정 씨의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고 무언가 생각난 듯 소금을 내려놓고 수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어떤 여자분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영정사진을 남기고 싶다고 찾아왔었어요. 우리 아내 생각이 나서 제가 정성을 다해 사진을 찍어줬죠. 완성된 사진을 가져간 날, 그 여자분이 많이 울고 가셨답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다고요. 오민정 씨는 아버지의 그 말을 두 사람에게 통역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는 오민정 씨의 아버지 손을 꼭 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네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되었고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람을 보내고 아들 하나 잘 키우고 싶어서 그만 신뢰를 범했습니다. 아내 마지막 사진을 찍어주신 분인 줄도 모르고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며 참 오랜만에 웃었어요. 그때 너무 오랜만에 아내가 웃어서 누군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민정 씨 아버님이셨네요. 몰라 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성준 씨의 어머니는 언제나 밝고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환하게 밝혔고 그녀가 내뿜는 따뜻한 에너지는 모든 이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성준 씨가 어릴 때 어머니는 항상 그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고 성준 씨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피곤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준 씨와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어머니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간혹 식사 도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에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준 씨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본 성준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어머니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기암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병은 온몸에 퍼져 있었고 수술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성준 씨와 그의 아버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느꼈던 피로와 통증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며 가족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집에서 지내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성준 씨와 아버지는 그녀의 고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점점 더 심해질수록 더욱 밝은 웃음을 지으려 했었고,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바로 그녀는 민정 씨의 아버지 사진관에서 마지막 사진을 남겼습니다. 성준 씨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을 위해 웃음을 지으려 했고, 자신의 고통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성준 씨에게 너무나도 아프고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아프셨거든요. 그런데 저희에게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영정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속상했는데, 그때 엄마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 사진을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오민정 씨의 아버지는 당신 지갑에서 늘 가지고 다니는 그녀의 엄마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아내 없이 혼자가 된 기분을 나도 너무 잘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는 좋은 엄마가 있어서 내가 잘 큰 것 같구나. 라며 정성을 담아 수화로 말씀했습니다. 그 뒤로는 오민정 씨의 아버지와 예비 시아버지 사이에 조금씩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두 사람은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고, 얼마 전 청첩장까지 나오면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오민정 씨는 이제야 조금씩 자신이 시집 간다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 고집불통인 아버지가 혼주 자리에 앉지 않고 자신이 결혼식 사진을 찍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아야? 혼주 자리에 아버지가 있어야지. 난 아버지 딸이잖아. 네 사진은 내가 제일 잘 찍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사진은 내가 담당이라고. 근데 웨딩드레스 입은 내 사진을 남한테 맡겨. 절대 그럴 수 없어. 예, 냅둬라. 내 아버지 한번 고집 피우면 끝장을 보는 거 민정이 너 모르냐? 새언니는 난쟁이 똥자루 같은 우리 오빠 어디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는지 정말 미스터리네. 시끄러워. 너 니네 집에 가. 드레스 피팅부터 청첩장 발송, 예식장 예약까지 모든 것이 즐거운 일이었고, 그녀는 이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우이와 함께 웨딩드레스 샵에 갔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며 신우이와 함께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은 오민정 씨에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이 드레스 어때요? 신우이가 가리킨 드레스는 레이스가 섬세하게 수놓아진 우아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역시 안목이 있으세요. 그럼 한번 입어볼게요. 오민정 씨는 드레스를 입어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신우이는 감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공주님 같아요. 성준 오빠가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오민정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신우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새삼스레 결혼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아버지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정아, 오늘 드레스 잘 고르고 있니? 너에게 잘 어울리는 걸로 고르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도 오민정 씨와 성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버님 가족들이랑 다 함께 고르고 있어요. 너무 예쁜 드레스가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넌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다 잘 어울릴 거야. 그리고 저녁에 시간 있니?
성준이랑 함께 집에 와서 저녁 먹자꾸나. 내가 맛있는 걸로 준비할 테니. 네,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민정 씨는 신우이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힘들기도 했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시댁 가족들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우이는 오민정 씨의 손을 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이 돼서 정말 기뻐요. 성준 오빠도 언니를 많이 사랑하니까 언니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걸 엄청 기다렸어요. 저도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생겨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민정 씨는 신우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이 가족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신우이와 시아버지의 다정한 배려 속에서 오민정 씨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기쁨을 만끽하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민정 씨의 집은 아직도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민정 씨는 태어나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딱 한 번 들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태어났을 때 남겨진 비디오 테이프 속의 목소리였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오민정 씨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아버지가 안아들더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미소 지으며 어눌하지만 그녀의 이름 세 글자를 불러주었습니다. 오민정 씨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오민정 씨는 그 테이프를 아버지가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민정 씨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핸드폰으로 동영상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오민정 씨는 그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민정아, 결혼 축하해. 잘 살아라. 라며 수화 없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민정 씨는 다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오민정 씨에게는 너무나도 또렷이 들리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보물 1호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좁다고 느꼈습니다. 민정 씨는 엄마의 장례식 이후 소식조차 모르고 살았던 외갓집에 대한 소식도 예비 시아버지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한다고 한 이후 연을 끊어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의 대학 동기이자 경쟁사 로펌의 주인이 바로 그녀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오민정 씨의 결혼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외할아버지는 예비 시아버지로부터 청첩장을 받고 청첩장 속 그녀의 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뒤로 외할아버지는 오민정 씨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오민정 씨의 아버지와 묵었던 감정을 풀고 이제라도 한 가족으로서 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오민정 씨는 부디 이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외갓집 식구들에게 당당히 사위로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오민정 씨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난 아버지의 그 미안하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오민정 씨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순수한 피터팬이야.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고마워. 아버지의 딸이라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더 잘 지내자. 고집 좀 그만 피우고 사람 너무 믿지 말고. 시집가도 나는 아버지 딸 맞지? 사랑해요.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 딸로 태어나고 싶은 민정이가. 오민정 씨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민정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민정 씨의 일이 잘 풀려 뿌듯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에 온 세상의 기운이 그녀를 도왔나 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